자, 이제 응용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내용으로 최대 공약수의 활용 문제라고 해서 제가 이제 2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한글을 읽으셔도 그런가 보다 라고 하지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좀 동원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53페이지에 108번 문제라고 하네요. 가로가 15cm, 세로가 9cm인 거울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9, 여기가 15. 자, 근데 이 안에 정사각형 셀로판지를 빈틈없이 붙이려는데 가장 적은 수의 셀로판지를 쓴다고 하면 큰 정사각형을 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작은 정사각형을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만한 거보다 더 작은 정사각형, 요만한 거, 그거보다 더 작은 정사각형, 요만한 거, 즉 엄청나게 작은 정사각형은 무한대로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선 가장 적은 수의 셀로판지를 원한다, 가장 큰 정사각형을 원한다가 되는 거니까요. 가장 큰 정사각형을 이렇게 메꿔 나가는 과정이라면, 바꿔 말하면 여기 있는 9랑 1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요 위쪽으로 개수가 나오게 되고 요 옆쪽으로 개수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있는 센티미터, 여기 있는 센티미터,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 길인데 요 길이는 9의 약수, 15의 약수로서 공약수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 9하고 15의 공약수를 구하겠습니다. 3, 3, 9, 3, 5, 15.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최대 공약수는 3이 됩니다 라고 해서 위로 3장, 옆으로 5장, 그래서 전체 총 몇 개? 15개의 셀로판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는 공간 없이 채우기 유형으로 최대 공약수 활용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나누어주기 유형 문제가 있습니다. 193페이지 242번이라고 나와있네요. 자, 취업박람회에 참가를 했는데요. 취업박람회에 참가했을 때 팸플릿과 햄버거를 나눠준대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나눠준 거죠. 근데 몇 명한테 나눠줬는지 모르는데 팸플릿이 10개가 나왔대요. 즉 360개 중에서 350개였으면 딱 나눠 떨어져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햄버거는 24개가 부족했대요. 그러면 280개가 있었으면 딱 나눠 떨어져서 나눠줄 수 있었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사람한테. 자, 그럼 참가한 취업준비생은 최대 몇 명인가? 그리고 햄버거를 참가자들에게 1개 이상씩 나눠줬다라는 얘기는 뭐 3개씩 7명에게 나눌 수도 있고 3개씩 뭐 몇 명에게 나눠줬는지 몰라도 그런 것들을 다 구했을 때 만약에 7명에게 50개를 나눴다라고 하면 350개가 다 소진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몇 명에게 나눠줬냐, 즉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오라는 얘기니까 7, 50, 40, 5, 18, 2, 5, 4 더 이상 나눠떨어지지 않죠. 10 곱하기 7이니까 70명한테 1인당 5개씩 1인당 4개씩 나눠주면 나눠줄 수 있다. 다 모두 다 남김없이 나눠줄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70명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처럼 최대 공약수 활용 문제는 남는 공간 없이 채우는 뭔가 붙여나가는 문제 혹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형태의 문제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최소 공배수 활용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형광펜으로 따로 색칠을 했는데 엄청나게 중요해서라기보단 요 위에 문제랑 좀 대비돼서 이렇게 따로 구별하려고 제가 사각형으로 미리 해놓은 거예요. 자, 위에 거는 남는 공간 없이 채우는 형태였으면 얘는 채우긴 채우는 건데, 아까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채웠다라고 하면 요번엔 직사각형을 모아갖고 정사각형을 다시 만든대요. 자, 105페이지 278번 문제 바로 그냥 보시면, 278은 옆이니까 바로 넘어가 볼게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20, 30, 12cm인 직육면체 모양의 벽돌을 일정한 방향으로 빈틈없이 싸서 정육면체 모양을 만든다고 해요. 자, 그럼 정육면체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안에 이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을 이렇게 채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옆으로 채우고 이쪽 위로 채우고 또 이렇게 위로 채우고 해갖고 최종적으로 몇 개를 채웠을 때 정육면체가 되냐라고 묻고 있는 건데, 정육면체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정육면체 한 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기 20, 여기 30, 여기 10인데 채워나간다, 개수가 늘어난다, 배수를 구하라는 얘기구나. 근데 무작정 높이 쌓는 게 아니라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공배수 중에서도 최소 공배수를 구하여라. 뭐에? 20과 30과 12의 최소 공배수. 자, 그러면 2로 해주면 10, 15, 6. 자, 그러면 3, 10, 5, 2. 자, 5로 나눠주면 5, 2, 1, 2. 마지막으로 2로 나눠주면 2, 1, 1, 1. 자, 그러면 요만큼이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2, 3은 6, 6, 5, 30.
곱하기 2니까 네, 60이라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럼 60이라는 최소 공배수가 한 변의 길이가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3개, 이쪽으로 2개, 위로 5개를 채우면 되는데, 문제에서 구하는 건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한 변의 길이가 60입니다. 따라서 60이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시오면 60의 제곱, 정답은 3600으로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정사각형을 만드는 유형의 경우 지금은 정사각형, 직사각형이 아니라 직육면체, 정육면체로 3개의 숫자의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였었는데요.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하는 게 이제 사실 좀 어려운 거죠.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톱니바퀴 유형이라고 해서 23페이지 25번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톱니바퀴 유형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6개짜리 톱니바퀴가 있고요. 여기 3개짜리 톱니바퀴가 있고요. 여기 2개짜리 톱니바퀴가 있어요. 뭐의 개수입니까? 그러면 톱니바퀴 수입니다. 제가 디테일하게 그림은 그리지 않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니까 6개가 한 바퀴 돌 때 얘는 몇 바퀴 돌아야 되죠? 2바퀴 돌아야 되죠. 왜냐면 6개에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요? 3바퀴 돌아야 되죠. 자, 그러면 돌아간 회전수를 구하시면 여기 1이고 여기 2고 여기 3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곱한 값, 이렇게 곱한 값, 이렇게 곱한 값이 서로 같아야 되고, 그 같은 값들은 뭐가 되냐면 세 숫자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6이니까. 자, 이해 가시죠?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자, 바퀴수가 있어요. 바퀴수가 서로 달라요. 근데 맞물려서 회전해 가는 거니까 맞물린 바퀴수랑 회전수랑 곱한 값이 최소 공배수가 돼야 되며, 물론 최소 공배수가 아니어도 되긴 해요. 무한대로 계속 돌린다고 하면, 빙글빙글 무한대로 돌린다고 하면 꼭 최소 공배수일 필요는 없지만, 최소 공배수다라는 건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서 다시 만날 때의 최소 바퀴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한 바퀴 돌 때 2바퀴 돌고 3바퀴 돌아서 다시 맞물린 상태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때 요 곱해진 값 666이라는 값들은 그 3개의 바퀴수의 최소 공배수가 되겠구나라는 걸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3페이지 25번 문제를 볼게요. A 톱니바퀴수는 92개입니다. BC 톱니바퀴는 서로 맞물려 돌았는데 A 톱니바퀴가 7번 도는 동안 B 톱니바퀴는 23번 돌았다고 하고요. C 톱니바퀴는 14번 돌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BC가 있어서 요거 B라고 놓고 요거 C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B 톱니바퀴수와 C 톱니바퀴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요렇게 곱한 값과 요렇게 곱한 값, 요렇게 곱한 값이 같아야 되는 건 아까 제가 6, 2, 3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92 곱하기 7이라는 값이 B 곱하기 23이라고 하면 얘랑 얘랑 나눠주면 4가 나오네요. 그럼 B 값은 28인 걸 하나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에 92 곱하기 7은 C 곱하기 14입니다 라고 해주면 이렇게 약분시키면 2가 되고요. 이렇게 약분시키면 46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46으로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B 톱니바퀴수와 C 톱니바퀴수의 합을 구하시오. 28 더하기 46을 구하시오. 74가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25번 정답은 4번으로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톱니바퀴까지 끝났고요. 마지막 나와 있는 이제 간격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격 유형 같은 경우는 사실 공식으로 외워두시면 문제 그냥 다 끝나요. 이 공식이 나오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부터 문제에 적용시켜서 이제 주르륵 풀어 나갈 건데,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이제 16m예요. 자, 그래서 간격을 일정하게 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할게요. 단 주의할 점은 출발할 때 심고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요.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제가 나무를 심을 건데 시작할 때 나무를 심고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간격을 16m로 놓고 나무를 심겠습니다 라고 하면 몇 개가 심어지죠? 2개가 심어집니다. 자, 간격을 8m로 놓고 나무를 심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반으로 잘라주고 여기서 심고 여기서 심고 여기서 심는 거니까 3개가 나와요. 간격을 4m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 다시 또 반으로 잘라서 이러면 4m죠? 여기서 심고 여기다 심고 여기다 심고 여기다 심고 여기다 심으니까 몇 개? 5개. 간격을 2m로 할 건데요 라고 하면 개수 바로 셀게요. 추임새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나오네요. 간격을 1m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17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무슨 규칙을 이끌어내냐라고 하면 최초에 심고 간다는 게 핵심이에요. 최초에 심고 가는 거니까 16m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 끝에 하나만 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격을 16으로 하는데 처음에 심고 가는 거죠. 됐죠? 아니요, 1로 나누면 안 돼. 전체 길이가 있는데 간격을 16으로 해요. 그럼 원래 하나만 심는 건데 맨 처음에 심고 출발한 게 있으니까 플러스 1에서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간격을 8m 간격으로 심게 되면 16이라는 전체 길이를 8로 나눠서 원래 2개 심는 건데 최초에 하나를 심고 가는 거니까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간격을 4m라면 전체 길이 16을 4로 나눠서 4개를 심는 건데 최초에 하나를 심고 가는 거니까 5개가 되고요. 자, 이제 따로 설명 없죠? 이렇게 하면 9개. 1로 16을 나누면 16 더하기 1에서 17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냐면, 자, 어떤 길이가 있습니다. 그걸 간격으로 나눠요. 그리고 최초에 심고 가는 플러스 1이 있어서 이게 개수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지금 제가 옆에 있는 형광색으로 색칠한 필요한 나무의 수는 간격분의 직선의 길이 플러스 1입니다 라는 거고, 요 뒤에 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럼 1000m의 보도에 50m 간격으로 만약에 은행나무를 심을 때 보도의 양 끝에도 나무를 심는다. 즉 시작할 때 심고 간다는 얘기인 거죠. 은행나무는 얼마나 필요하냐? 50분의 1000 더하기 1이니까 정답은 21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앞 페이지에 하나 문제, 제가 45페이지 92번이라고 문제 하나 있는데요. 요거 한번 풀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병원에서 환자들의 재활을 돕기 위해 병원의 재활 치료방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환자들의 거동을 돕기 위한 지지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다고 합니다. 방은 정사각형 형태이고 꼭지점에는 반드시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며 길을 따라 2m의 간격으로 60개의 지지대를 설치한다고 하네요. 이 방의 둘레는 몇 미터인가? 자, 그러면 이렇게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을 그려주고요. 자, 전체 길이를 몰라요. 그러니까 둘레를 묶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길이가 x고 중요한 건 2m 간격으로 설치를 한대요. 자, 그러고 나서 60개의 지지대가 설치됐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의 길이가 있고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더하기 1을 하면 60개인가? 라고 생각하면 이건 한 변에 설치된 얘기죠. 지금 이렇게 구한 건 한 변에 설치된 얘기니까 여기다 곱하기 4를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틀려요. 왜요? 라고 하면 일단 아이고 괄호를 뭐하러 다 지웠냐. 곱하기 4까지는 괜찮아요. 곱하기 4까지는 괜찮은데 곱하기 4를 하면 이렇게 주르륵 세고 다음 이쪽으로 주르륵 세고 다음 이쪽으로 주르륵 세고 다음 이쪽으로 주르륵 세면 중복돼서 세워진 애들이 4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복돼서 세워진 애들 4개를 뺐을 때 값이 60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지어주면 64. 자, 4로 나눠주면 16. 자, 빼기 1 해주면 15. 다시 2를 곱해주면 x값은 30이 나오니까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한 변의 길이가 30인 걸 알게 되고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30 곱하기 4에서 정답은 122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